안녕하십니까. 세스코리아의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세스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활용하여서 업무에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업무에 활용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 또는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로서 세스를 활용하고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을 오랫동안 배워왔었습니다. 네, 사용자분들을 배우면서, 제가, 조금 더 그 분석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우선 두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실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코딩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 부분 많은 기업에서 또 많은 사용자분들은 네, 순환보직의 업무의 특성상 또는 이제 전임자들이 사용하였던 세스 코드를 전달받고 그 안에서 이제 수정이 필요하거나 편집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제 가이드 받으시고 그 부분을 편집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편집함으로써 편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세미콜론을 하나를 지우게 됐다든지 아니면 칼럼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우게 되면 실행을 하다 보면 에러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 에러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대처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전공자이시지만 분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 세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경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꼭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앤 클릭 방식 또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도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그런 쪽의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코딩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코드들이 네,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안에 노드라고 하는 기능들로 축약이 되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디메이드 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노드를 활용하셔서 연결만 하심으로써 기본적인 데이터 핸들링, 또 간단한 요약 통계량을 뽑아보고 간단한 리포트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코드 중에서 또 코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중에 또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또 프로 SQL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 SQL도 처음부터 코드를 받아서 익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그때 만들어진 코드를 조금 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나중에는 쉽게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스닉핏이라든지 이러한 좀 기능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장하실 수 있고 노드에서 만들어진 코드를 일부 사본을 만들어서 재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 플로우를 UI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최종적인 세스 데이터 셋을 엑셀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엑셀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조건문이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조건문을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실행을 한 이후에 이지에서 바로 리프레시를 함으로써 결과 리포트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제 간단한 분석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뭐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고 또 고객들한테 캠페인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캠페인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타겟팅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의 어떤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코딩하지 않고 어떤 분석 흐름을 만들고 직접 조건을 선택해서 필터링을 하는 요약 리포트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이지에 대한 데모 중에서도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우선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지금 뒤쪽에서 이제 설명드리게 데이터가 원작성 데이터와 또는 여러 가지 고객 행동이라든지 캠페인에 대한 반응에 대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1대 N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일련의 분석의 프로세스 플로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때그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필터링을 해서 어떤 특정 그룹, 특정 집단에 대한 분석만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분석에 대한 것들을 좀 재사용하고 필터링을 해볼 수 있다는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스닉핏이라든지 디버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스니핏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꽤 긴 데이터, 어떤 분석 단위의, 어떤 주제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스니핏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저장된 스니핏을 열기만 해도 바로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디버깅은 데이터문 안에서 프로그래밍 문 안에서 어떤 값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변경이 되고 그 분석 로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전공자 아닌 비전공자들도 드래그 앤 드랍 클릭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분석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커스터머 마스터 데이터는 고객의 어떤 원작성 데이터고요. 지금은 여기에서 1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 액티비티 데이터는 고객들이 실제로 행동했던 이력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여기 1000명 위에 있는 마스터 테이블 1000명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 이력들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만 건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터머 캠페인 데이터입니다. 커스터머 캠페인 데이터에서는 고객들이 캠페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전환해서 구매까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데이터로 약 5천 건의 트랜잭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서 데모에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시나리오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는 세스 데이터셋, 그리고 두 개의 외부 데이터셋인 엑셀과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고요. 첫 번째 마스터 데이터에서는 이제 잡 타입이라고 하는 그 직업 구분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액티브한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나를 추가하였고, 이 부분을 지리빌더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리빌더를 통해서 파생 변수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는 각각 세스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한 이후에 이 두 건들은 위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의 어떤 이력성 트랜잭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지리빌더를 통해서 각각의 엑셀과 텍스트 데이터를 고객 단위의 어떤 그룹 파일을 해서 서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세스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요. 이 세 개의 세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리빌더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조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인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약 테이블 내지는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다양한 그 통계량이라든지 어떤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또는 분석에까지 확장을 해볼 수 있는 노드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구매를 했던 그런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중에서 실제로 고객이 두 번째 구매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니핏이랑 디버깅을 활용을 해서 확인해 보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이즈라는 데이터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라이즈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특성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테이블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범주형 변수, 숫자형 변수에 대한 각기 분포들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내용을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데이터는 세스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잡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잡 타입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또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엑셀 데이터, 그다음 세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액티비티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마법사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칼럼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만 건의 엑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셋으로 변환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트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릭 정도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엔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네, 텍스트 데이터를 각각의 첫 번째 칼럼을 이제 필드를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바로 이제 세스 데이터셋으로 변환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스 데이터셋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지금 5,000건의 캠페인에 대해서 반응했던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가져온 마스터 데이터를 통해서 마스터 데이터 안에서 하나의 파생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파생 변수는 새로운 계산된 칼럼이라고 하는 노드를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잡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잡 구분이라고 하는 변수 중에서 지금 5개로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 프로페셔널,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액티브라는 값으로 한번 변환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아닌 리타이어드와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인액티브라고 하는 값들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케이스 웬문이 생성이 되고요. 액티브 YN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 YN은 생성이 됐고 변수의 위치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 테이블은 이제 파생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액티브 YN이라는 칼럼을 만들어 본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액티비티 데이터와 캠페인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 데이터들은 1000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건의 5건의 트랜잭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분석에서는 위에 있는 마스터와 조인을 하기 위해서 고객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한번 그룹 파일에서 요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이제 전체 몇 건의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또는 방문했을 때 그 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기간에 대한 평균을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금액에 대한 썸을 한번 보도록 하는 요약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바로 요약되는 것들도 코딩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1000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캠페인 데이터입니다. 캠페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5,000건의 데이터죠. 그래서 5,000건의 데이터인데 여기에서도 캠페인 데이터, 그러니까 커스터머 고객별로 고객의 아이디별로 캠페인 몇 건을 실행을 했었고 캠페인 몇 건에 영향했으며 그때 캠페인을 열어보았던 건수라든지 또는 클릭했던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서머리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앞서서는 저희가 재코딩된 칼럼을 사용함으로써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케이스 웹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케이스 웹문을 활용하여서 오픈 yn 클릭을 했던 사람이 y이면 열어봤다 하면 1이라는 걸로 해서 각각의 이제 썸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픈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하셨던 재코딩된 칼럼처럼 케이스 웹문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케이스 웹문을 통해서 파생 변수를 작성하실 때도 이지에서의 장점은
각각의 변수들을 직접 코딩하지 않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리스트를 선택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셔가지고 하면은 네, 칼럼에 대해서 또 오류, 오타 같은 것들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클릭을 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에 대해서도 한번 예, 평균 값들 가져오는 예, 그래서 캠페인에 대해서 고객 경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6건의 예, 커스터머 건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예, 1000명 중에서 4명은 예, 캠페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조인을 할 차례입니다. 3개를 클릭하시고 지리빌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예, 지리빌더 안에 내부적으로 테이블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테이블이 칼럼명이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은 얘네들을 키로 인식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프트 조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인 방식을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에 맞게 레프트 조인이라는 게 아래에 코드로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테이블 조인하는 부분은 3개 테이블을 조인을 하면서 3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변수들 가져오고자 하는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3개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마스터 데이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0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두 번째 데이터를 클릭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기능은 분석을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의 최신 기능에서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다수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놓고 어떤 조건문을 주어온다든지 아니 다음과 같이 변수 위치를 좀 변경해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조인을 하고 나서 각각의 칼럼들이 어떤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처음 맞닥뜨리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 빈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통계량들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특성화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요약 통계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 노드를 선택하시고요. 요약 통계량을 보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각각의 통계량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그리고 여기서 장점은 히스토그램과 상자 수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통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요약 통계량 따로,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도 다 따로따로 다른 프로시저를 각기 다른 프로시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노드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시각적인 통계량 그리고 수치적인 통계량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자 소염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약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테이블은 요약 통계량과 다르게 분석 변수뿐만 아니라 분류 변수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약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뭐별이라고 하는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분류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 변수를 1개 이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결과들을 보기 위한 분석 변수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분석 변수만 넣는 것뿐만 아니라 요약 테이블에서는 두 번째 요약 테이블 탭에서 테이블을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요약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2D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에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에 맞는 통계량들을 구성을 하심으로써 원하는 통계량을 1개 이상의 통계량들도 추가하여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통계량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에 맞는 결과에 텍세스 테이블로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요약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약 테이블들을 엑셀에서 내보내기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서머리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서머리 테이블, 요약 테이블 통해서 결과들을 보셨는데요.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이제 이후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필터링 조건이 포함되어 이런 기능들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대한 사람들만 뽑아보자. 아니면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것들만 뽑아보자. 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론 코드에서 웨어문이나 if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매크로에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첫 번째는 좀 리전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캠페인, 네, 캠페인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에서는 꼭 한 개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값들을 선택할 수 있게도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되어 있던 캠페인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네, 캠페인에 대한 프롬프트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인 데이트라고 해서 이번 날짜 기반의 것들을 한번 프롬프트로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기반의 경우에는 네, 1년 안에 그러니까 연 단위로 지금 넣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날짜 단위로 넣으실 수 있고요. 월 단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 프롬프트를 필터링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링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필터라는 부분에다가 이제 넣고자 하는 조건에 대한 변수들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제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만에 대한 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네, 여기 프롬프트에서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지역과 함께 날짜. 네,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이 된 날짜에 대한 것들을 한번 프롬프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에 대해서도 뭐 언제 이후인 사람만, 아니 언제 이전인 사람만 이런 조건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 타임만 맞춰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네, 날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지리빌더에서는 2개의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 캠페인 데이터 쪽에다가 네, 캠페인 데이터의 특정 캠페인에 대해서 캠페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만 뽑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캠페인에 대한 프롬프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실행을 하면 지금 이제 캠페인만 실행한 것들이 보여지고요. 전체 프로세스 플로우 한번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역,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캠페인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놓고자 하는 그런 조건문을 넣으시면 되고요. 조건을 필터를 넣어서 지역을 선택하고 뭐 기간을 선택하고 또 여기 캠페인명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빠르게 이렇게 전체적인 분석 플로우가 예, 결과가 확인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테이블의 요약 테이블, 이러한 형태로의 요약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의 결과 만들어진 이 요약 테이블들을 세스 데이터 셋으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엑셀로 뭔가 변환해서 그 엑셀 안에서 어떤 그 리포트 작업을 만드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그 결과들을 세스 데이터 셋으로 일단 저장하고 그 세스 데이터 셋을 엑셀로 내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스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엑셀을 띄우게 됩니다. 엑셀에서 네, 세스라고 하는 탭을 여시게 되고 세스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지에서 저장한 세스 데이터셋을 오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스 유저라고 하는 네,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고요. 네, 세스 유저라는 라이브러리에 리포트 언더바라는 걸로 저장을 해서 바로 직전에 실행했던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네, 엑셀로 바로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떤 필터링에 대한 조건이 이제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기간도 다르게 하고 캠페인 대상자도 다르게 해서 한번 뽑아줘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결과 데이터가 이제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열게 되시면은 네, 값들이 네, 9.61, 1.57 이렇게 변경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엑셀로 가셔가지고 다시 리프레시만 하시게 되면은 9.61, 1.57로 이렇게 값이 최종 버전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AMO를 이용을 해서 세스 결과 데이터셋을 이지와 연동해서 이제 바로바로 분석하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는 액티비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스니핏이라고 하는 것과 스니핏하고 디버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한번 새로 열어가지고요. 새로운 스니핏을 한번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내용을 이렇게 스니핏에서 캠페인 세컨드 퍼처스라고 하는 걸로 스니핏을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고요.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이렇게 기능을 그 스니핏 기능을 딱 선택하시면 그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됐고요. 지금 이 데이터셋에다가 앞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셋에다 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험 전체적으로 단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로그와 결과를 통해서 그 스니핏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디버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디버그를 중간중간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first 점, last 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값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first 점, last 점을 선택하시고 실행을 할 때마다 실제 값들이 테이블의 인풋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디버깅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이러한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코딩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